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뭘 했냐면, K민즈랑 KNN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군집화하는 걸 했죠. 근데, 사실 그 두 개는 표현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법도 되게 단순하고, 뭐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되게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개선해서 약간 여러 가지 방법을 먼저 해볼 거고, 그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고,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정할 거고, 이제 K민즈 구현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KNN이랑 K민즈를 구현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이킨런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KNN이랑 K민즈 자체가 근조 방법 중 일부인데 다른 군집화 모델은 사이클론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음, 먼저 그 7차시 2교시 수업 자료를 열어서 첫 번째 걸 실행해서 저희가 쓸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해줄 건데 넘하이랑 판다스는 이제 기본적인 연산용이고 이제 15는 데이터를 받거나 혹은 시각화를 위한 거고 프롬립 역시나 시각화를 위한 거죠. 그래서 팁스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화를 군집화를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할 거는 토탈 비리랑 팁을 기반으로 사이즈를 출력으로 해서 먼저 KNN을 써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예측하는 거죠. 토탈 비리가 팁으로. 그래서 X랑 Y를 여기서 적절히 설정해 줘야 되는데 토탈 비리가 팁을 가져오는 걸 X로 해줘야겠죠. 그러면 먼저 팁스에서 토탈 비리와 팁을 가져오고 Y에서 팁스에서 사이즈를 갖고 와서 이걸 가져와서 X랑 Y에 저장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를 먼저 시각화를 해볼 건데 포탈비가 팁을 입력 데이터로 사이즈를 출력 데이터셋으로 삼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할 건데 지금 X가 2차원이고 사이즈가 1차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시각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한 시각화를 웹프롬립을 통해 혹은 뭐 C본에 있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도 되고 한번 적절하게 시각화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 이거는 적절히 시각화했으면 손재기를 통해서 다 한 걸 알려주시면 돼요. 아, 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KN이랑 K맨즈를 좀 여러 가지로 실습해 볼 건데 그 지금 가장 먼저 할 거는 이 팁스란 데이터를 받아서 팁스란 데이터에서 토탈빌 팁을 X로 하고 사이즈를 Y로 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간단하게 시각화해서 이런 다른 KN을 써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시각화할 거고 입력이 2차원, 출력이 1차원인 데이터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적절한 시각화 방법으로 시각화하시면 돼요.
여기서 간단히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입력이 2차원, 그 출력이 1차원이라고 했잖아요. 2차원을 주로 2차원으로 퍼져 있는 데이터를 나타낼 때 주로 스캐터 플롯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스캐터 플롯 자체는 이 경우에 지금 2차원밖에 담지 못하니까 스캐터 플롯에서 점에다가 어떤 특성을 넣어서 이제 그걸로 y를 표현하는 거가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아까 스캐터 플롯을 사용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스캐터 플롯을 나타내는 방법은 매프론립에 plt.scatter가 있고 시본 라이브러리에 스캐터 플롯이 있죠. 저는 시본 라이브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캐터 플롯이라는 함수를 쓸 건데 이 함수는 여러 가지 인재를 받을 텐데 가장 먼저 받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입력해야 될 건 x랑 y랑 그리고 이제 각각의 뭐 여러 가지 특성으로 세 개를 나타낼 건데 x랑 y는 지금 x에서 가져와야 돼요. 입력 데이터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x축 개수들 숫자들을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 토탈빌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토탈비랑 팁은 저 그 x랑 y 상에서 바뀌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토탈비를 가져오고 y로 x에 팁을 가져올 건데 그럼 지금 요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사이즈라는 거를 어떤 특성에다가 넣어서 스케치 플롯을 해야 되는데 뭐 크기도 있을 거고 이름도 사이즈니까 크기도 잘 맞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스캐터 플롯에서 크기를 주로 활용할 때는 똑같은 점의 개수가 여러 개거나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가 여러 개거나 이럴 때 주로 크기를 활용을 하니까 색깔을 통해서 사이즈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사이즈가 아니라 슈는 y로 하면 잘 돼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이즈라는 변수는 보통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는 사이즈를 분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이즈인지를 분류를 하거나 특정 사이즈인 걸 예측해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보이는 사이즈는 같은 점이 같은 곳에 뭉쳐 있을 때 여러 점이 같은 곳에 뭉쳐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 경우에는 사이즈를 크기가 아닌 색깔이나 다른 변수를 나타내 주는 게 좀 더 시각화할 때 유리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왜 불러왔냐 어쨌든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x 가지고 y를 예측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오늘 배운 예측 방법은 KNN이죠. KNN 가장 가까운 K개를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냥 KNN을 사용하면 이 경우에는 예측이 그렇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점들이 가까이 묶여 있지 않고 서로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가까운 K개를 쓴다면 예측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KNN의 여러 가지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변형된 방식을 사용을 할 건데 첫 번째로는 Fixed Reduce KNN, 두 번째로는 Weighted KNN 이런 걸 사용을 해볼 거고 Fixed Reduce KNN은 가까운 K개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정 거리 이하인 데이터를 전부 가져와서 걔네들을 평균내는 그런 방식이 우선 XNU는 이제 저희가
요거로부터 요 데이터로부터 예측할 입력이고, 그래서 요것에 대한 지금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y뉴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정해진 거리랑 이제 정해진 거리보다 가까운 데이터를 모두 가져와서 걔네를 평균 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픽스드 레디우스 KNN에서는. 그리고 여기 만약 정해진 거리보다 가까운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땐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라벨을 출력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까요? 이거를 구현해서 이거로 예측을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KNN에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까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고 하면, 예를 들어 1123 이렇게 네 개의 레이블이 가까운 정해진 거리보다 가깝게 있었어요. 그러면 1을 출력을 해야 돼요. 거기서 가장 많은 최빈 값을, 레이블의 최빈 값을 출력해야 되고, 라벨을 평균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현해 보도록 합시다. 두 개의 단계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역시나 KNN을 쓸 때처럼 가장 가까운 NDL 데이터를 가져올 때처럼 일정 거리보다 가까운 이렇게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거리를 계산을 하고 이제 거리를 계산할 때는 이걸 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썸을 하고 뭐 엑시스는 뭐 적당히 설정해 줄 거고 이거를 루트를 씌우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해볼 때 또 중요한 건 아까 x랑 y를 저걸로 가져왔죠. 데이터 프레임이랑 시리즈로 가져왔으니까 numPy 어레이로 바꿔주기 위해서 values를 써주고 썸할 때 엑시스는 1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곱근을 하지 말고 np.square 루트 이걸 사용을 해서 거리를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거리를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것들 네이버를 가져올 건데 디스턴스가 레디우스보다 작은 애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전부 가져옵시다. 그러면 이제 가까운 애들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가까운 애들을 출력을 해봅시다. 이렇게 를 짜고 진행해보면 스트링 밖에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애들이 지금 나왔죠. 지금 33323이 나왔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지금 이런 두 경우가 있는 건데 그럼 위의 경우 그러니까 가까운 애들이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그거가 나와야 될까요? 가장 많은 값을 가져와야 되죠. 가장 많은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거를 개수를 세서 3이랑 2 이런 것들의 개수를 세서 얘네가 가장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판다스에서 방법을 좀 사용을 해보면 neighbors의 value count 점 idxmax를 쓰면은 되겠죠. 이제 판다스에서는 이런 방향성으로 가면 되고 numPy에서는 똑같은 함수를 쓸 건데 np. argmax 그리고 np. 이제 value count에 해당하는 빈 count를 사용을 할 거고 여기에 neighbors 근데 여기서 neighbors가 저거가 되겠죠. 그 데이터 프레임이 되지만 어차피 자동으로 바꿔줄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걸.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닌 경우, 이 밑에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밑에 경우는 어떤 경우죠? 너무 가까워가지고 얘가 없는 경우잖아요. if neighbors
네이버즈가 길이가 0인 거. 길이가 0인 거. 뭐 크기가 0인 거를 할게요. 아, 크기가 0인 거를 낸 길이 함수를 이용해서 만약 길이가 0이라면 그러니까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걸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거에 그걸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디스턴스 점 아그민 아그민을 사용해서 지금 이게 가장 작은 거의 인덱스죠. 가장 작은 거의 인덱스니까 이거를 y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최소인 게 나오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이거를 생각해보면 아 np점 인트 64 잘 나오고 얘도 인트 64 잘 나오네요. 음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픽스드 레디우스 kn을 구현을 한 거예요. 정해진 것보다 가까운 데이터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걸 리턴하고 만약 있으면 그것보다 가까운 것들 중에서 개수가 가장 많은 거를 갖다 주는 거죠. 이러면 됐죠. 그러면 그리고 요거 np.argmax 빈 카운트 말고 판다스에 있는 idx max와 밸류 카운트를 사용해도 됩니다. 같은 방법이니까. 그러면 이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제 특정 점을 잡으면 원을 그려가지고 내부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값을 구했잖아요. 웨이티드 kn은 역시나 점을 고르는 방식을 바꾸는 방법인데 점을 점을 고르는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어떤 걸 고를지를 다시 설정하는 방법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KK 이웃을 고른 다음에 걔네가 그냥 똑같이 가정형체를 가져가잖아요. 그 뭐 더 가까운 게 1이든 2든 상관없이 그냥 더 많은 개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위티드 KNN은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의 트릭을 섞어서 이제 좀 더 좋은 더 적합한 레이블을 가져오는 게 목표인 거고 여기서 가중치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가중치가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수가 더 많은 걸 가져올 텐데 개수가 더 많은 걸 가져오는 것보다 가까운 거가 좀 더 많은 애를 가져오는 게 좀 더 맞겠죠. 가까운 게 좀 가중치가 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 뭘 해결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여기 점 하나가 1이고 나머지가 다 6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전부 6이라면 얘가 K가 3만 돼도 무조건 166 혹은 666이 뽑힐 거니까 결국에 항상 6만 골라주잖아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자라는 거예요. 1이 여기 있고 666이 여기 있으면 요 근처를 골랐을 때는 뭐 K가 5나 이래도 여기가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1이 골라지겠죠.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구현할 때는 요 각 점들의 가중치가 최대가 되는 이제 특정 레이블의 가중차비 최대가 되는 그런 레이블을 고르게 설정하고 여기서 저희는 이 가중치를 거리의 역수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웨이티드 KN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이전에 있던 KNN과 비슷하게 구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argmax를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겠죠.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한번 해 봅시다. 웨이티드 KNN 우선은 웨이트를 계산을 해야겠죠. 가중치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가중치를 계산을 하면 거리를 구해서 단순히 제곱근을 한 다음에 역수 거리를 구해서 역수를 취하는 코드고요. 거리를 구해서 역수를 취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K개를 가져올 건데 여기서 왜
정렬을 한 다음에 K기를 가져왔냐. 이게 웨이트가 거리의 역수잖아요. 거리 역수가 가장 큰 K기를 가져온 거죠. 가장 큰 K기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K개들, 가장 가까운 K개들의 웨이트가 되고, 그리고 그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라벨은 이렇게 되겠죠. 아그소트랑 와이드 이용해서 가져온 거고, 지금 이렇게 두 개를 해서 가장 가까운 K의 레이블이랑 이제 각각 해당하는 웨이트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죠.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이제 웨이트를 각 키에 대해서 누적을 시킬 거예요. 이 V라는 딕션을 하나 만들고 웨이트 라벨을 만들어서 각각 웨이트의 첫 번째 네이버의 첫 번째가 들어가고 웨이트의 두 번째 네이버의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각각의 라벨과 해당하는 웨이트에 대해 반복을 해서 웨이트를 계속 더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각각의 레이블에 대해서 웨이트들의 총합이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하나의 테이블로 묶은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은 다음에 이제 한쪽에 대해서 그룹 바이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라벨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거기서 웨이트를 골라서 썸을 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우선은 저는 파이썬 느낌이 나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각 레이블에 대해서 웨이트 총합을 다 가져왔으니까 웨이트가 가장 큰 애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제 가장 큰 애를 고르는 건 파이썬 딕셔너리 상에서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이건 파이썬 내용이니까 우선 이렇게 구현은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판다스나 넘파이를 써서 구현하는 걸 추천드리고 판다스를 쓰실 거면 여기서 요거를 하는 게 아니라 웨이트랑 네이버를 한 개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if에서 그룹 바이를 하고 이제 웨이트를 골라서 썸을 한 다음에 그럼 이제 썸을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서 idx max 이런 걸 하면 되겠죠. 이런 함수들로 또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현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KNN이랑 지금 두 가지 변종을 해왔고 이제 K민즈로 클러스터링하는 그거를 한번 코드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를 구현할 건데 K민즈 뭐 아까 설명했듯이 이글제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중심점들을 잡고 이제 각각의 중심점에 대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이미 있는 점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분류된 거에서 평균을 다시 새 중심점을 잡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제 이걸 반복하는 알고리즘이 K민즈인데 그거를 지금 세 개 단계로 나눠서 크게 세 개 단계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 반복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석으로 달아놓은 건데 그러면 여기에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요 각 스텝에서 해야 할 일을 코드로 작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요 종료 조건은 왜 들어갔냐면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냥 특정 이터레이션만 돌리면 되는데 사실 센트로이드가 안 바뀌면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한번 이게 안 바뀌면 계속 그대로 이어지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바로 탈출 조건을 넣어서 빠르게 종료가 되도록 한 거고요. 그러면 써보도록 코드를 한번 써서 구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하는 건 넘파이에 있는 랜덤 중에 여러 함수들을 적당히 사용하시면 돼요. 뭐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센트로이드 임의의 점으로 고를 건데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임의값을 초기화해야 되잖아요. 특정 범위 안에다가 랜덤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거기를 이제 균등 분포를 쓰는 거고 균등 분포는 np.uniform을 사용하면 되죠. np.uniform을 이렇게 쓰면 되죠. np.uniform을 사용해서 센트로이드 초기화하고 카운트 가지고 이제 분포를 돌릴 건데 먼저 중심점들과 데이터 사이 거리를 계산하는 거. 거리 계산하는 거는 많이 했으니까 빠르게 그냥 빼서 제곱하고 썸하고 제곱근하면 거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점과 데이터 사이의 거리니까 최종 결과가 2차원이 되고요. 입력할 때 그러면 3차원을 한 다음에 썸으로 한 차원을 줄여주고 그 제곱근은 씌워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거리를 다 구했고요. 거리를 구했으면 가까운 중심점으로 군집화를 해야 되니까 알그민을 사용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1차원에서 알그민을 사용하면 그냥 인덱스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2차원에서 알그민을 해서 인덱스들의 배열을 구하려면 이제 어느 액세스를 줄일 건지를 설정을 해야겠죠. 어느 액세스를 줄일 건지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액세스는 0을 넣어준 거고 그래서 그 액세스 방향의 인덱스 가장 작은 것의 인덱스가 이 경우에는 나오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클러스터와 동일하게 되죠. 이제 어떤 클러스터를 분리가 될지. 그럼 이제 분류를 했으니까 이제 각 분류된 거에 이제 무게 중심을 새로운 중심점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넘파이 상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 각각의 분류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나 판타스를 써서 집계 함수를 써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은 한데 이 경우에는 파이썬을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냥 각각의 센트로이드 드레스에서 그걸로 분류된 것들에서 평균을 계산하는 건데 전체평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x축 방향의 값평균, y축 방향의 값평균 이렇게 두 개를 각각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니까 평균에 xs라는 변수를 넣어준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 계속 새로운 중심점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 코드를 실행하면 쭈르륵 돌아서 그거다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각각의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각 데이터가 아까 지금 아까 요 랜덤 데이터에 x, y를 그냥 위에서 불러와서 사용을 했죠. x, y를 사용을 했는데 이 경우에 지금 뭐 이렇게 뭐 클러스터링이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좀 과하게 한번 열쇠 클러스터로 분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분리를 하면 그렇고 무한 반복이 되죠. 왜 무한 반복이 될까요? 이거는 사실 크게 알 필요는 없지만 심각한 넘파이 상에 문제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 중심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해당 클러스터로 분리는 게 아예 없으면 NaN이 나오죠. 평균을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값을 평균낸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NT점 나는 MT점 나는 거 달라요. 홀스가 떠서 이렇게 되면 망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난이 만약 있으면 지금 무한반복이 돌아가니까 난을 없애야겠죠. 그럼 난을 없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를 짜는 거는 사실 막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미 있는 답을 해석하면서 좀 넘어갈게요. 먼저 아까와 굉장히 똑같이 하는데 지금 요거를 새 중심점을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 못 찾았다. 못 찾았다라는 경우에를 따로 분류를 해준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 특정 이제 최종적으로 중심점을 다 찾아가지고 평을 내서 위치를 구했는데 평을 내서 위치를 구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평균 낼 점들이 있어요. 평균 낼 점들이 없으면 가장 큰 클러스터 가장 먼저 찾아서 새로운 중심점으로 설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빈값을 적절히 채워주는 방식으로 화해를 한 거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한 캡 값을 어쨌든 설정해야 된다는 거는 K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K를 적당히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적당한 거냐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데 그래서 이렇게 분류 모델에서 성능을 평가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라는 거고 어쨌든 요 각각에 대해서 WCSS라는 평가 지표가 존재하는데 이게 군집화의 정확도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클러스터가 많아지면 점점 늘어나요. 왜냐면 사실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다른 클러스터로 분류되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분류가 된 거잖아요. 왜냐면 걔네가 완전히 똑같으니까 각 군집에 속한 애들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그래서 군집 안에 속한 것들에 대한 유사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군집 안에 속한 것들에 대한 유사도. 어쨌든 뭐 공식은 그냥 이렇게 되고 중심점이랑 시제값을 빼가지고 제곱한 거.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의 합이죠. 거리 제곱의 합이고 어쨌든 이 평가 지표가 당연히 클러스터 수가 많아질수록 줄어드는데 이게 어느 순간 요 하락세가 클러스터가 적을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 하락세가 멈춰서 엄청 느려지는 부분이 생겨요. 이 부분을 이제 꼭지점 이제 엘보라고 하고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가 엘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엘보만큼의 클러스터가 있을 때 WCS가 가장 적당히 줄어들었을 때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과도하게 분류가 돼서 거의 안 줄어드는 거고 여기는 덜 분류가 돼서 엄청 빨리 줄어드는 거니까 엘보에 있을 때가 적당한 클러스터 개수일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적당한 K 값을 유추하는 게 이제 팔꿈치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엘보 메서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고 적당한 K 값을 구해 봅시다. 이게 밑에 5라서 이게 지금 약간 답이 어느 정도 유출된 거긴 한데 어쨌든 적당히 WCSS를 계산해서 일부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적당한 K 값을 찾아서 그걸로 근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에서 아까 위에 있던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위에 저희 직접 구해놨던 K민즈를 사용하면 되고 K민즈가 아까 리턴으로 중심점이랑 각각의 점들이 어떤 클러스터로 분류되는지가 나왔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WCSS를 계산해서 그걸로 앨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까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먼저 K민즈를 여러 번 실행해야 되겠죠. 센트리전 클러스터 리스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WCSS를 이걸 통해 이런 방식을 통해 계산하게 되는데 아마 이걸 직접 계산하는 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식은 결국에 거리 제곱의 합이니까 거리 제곱의 합을 그냥 계산해서 더하는 코드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뭐 numPy로 구현하셔도 되는데 우선 전 파이썬으로 했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WCSS가 다 계산이 됐죠. 그러면 WCSS에서 이렇게 뭐 이거는 이 아래 두 줄이랑 이거는 사실 이쁘게 출력하기 위한 거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겠죠. 각각의 K에 대해서 WCSS가 얼마인지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엘보를 적당히 고르면 뭐 한 4, 5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K민즈 5를 해보면 적당히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해서 K민즈랑 변종 K에는 이렇게 두 개를 구현을 해봤는데 사실 시험에서는 이거를 구현하는 것보다 어떻게 써먹는지가 사실 나올 확률이 좀 높고 실제로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는 직접 구현하기보다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쓸 거니까 이런 라이브러리로 위에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저번에 세이킨런으로 설명회기를 할 때, 실습을 할 때 정규화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선형회기에서 정규화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형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앞에 개수가 그냥 붙어버리면 되는 거라서 데이터 축끼리 차원이 안 맞아도 어차피 앞에 있는 개수가 차원을 맞춰주기 때문에 좀 덜 중요한데 KNN 같은 경우에는 또는 KBS 같은 경우에는 축 사이에 그게 되게 중요하죠. KNN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할 거니까 각 축의 스케일이 맞아야 되고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시킬 때는 거리를 계산하죠.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가고 그리고 WCSS를 계산할 때도 그러니까 평가를 함수를 계산할 때도 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교화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정교화를 사용을 해야 사용일기처럼 정교화 안 해도 잘 됐던 거와 다르게 많이 값이 뒤틀리거나 거리가 잘못 계산돼서 특정 피처가 무시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정교화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정교화를 해줄 건데 먼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그냥 빠르게 써주고 그리고 여기 스트래티파이에 y를 넣은 이유는 이제 결국에 KNN은 지금 분류 알고리즘이잖아요. KNN은 분류 알고리즘이니까 분류 알고리즘에서 데이터를 잘 나누는 방법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엑스트레인과 엑스테스트를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해서 준비를 해줬고요. 이거는 저번에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아까 이 스트래티파이라는 매개변수를 넣었잖아요. 스트래티파이라는 매개변수 뭐냐면 이 y의 비율에 따라서 이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나눈다는 건데 예를 들어 y의 비율이 뭐 1이라는 라벨이 있고 2라는 라벨이 있을 때 1이라는 라벨이 2라는 라벨의 4배 있으면 그거를 트레인에서 4대1, 테스트에서 4대1 이렇게 쪼개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둘끼리 서로 비율이 안 맞으니까 뭐 예를 들어 한쪽에 y가 다 몰리고 한쪽에 1이 다 몰리고 한쪽에 2가 다 몰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완전 그땐 게 이상하게 될 거니까 y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인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X트레인과 X테스트, Y트레인과 Y테스트를 쓴 스케일러를 통해서 분류를 해줬고 이게 그리고 X트레인이랑 X테스트를 전개하기 전과 후를 안 나눠주는 이유는
등교하기 전과 후 언제 값을 사용을 하든 물론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다시 거꾸로 돌릴 일이 없어서 그래요. X트레인에서 다시 거꾸로 돌려야 될 일, Y트레인, X테스트에서 다시 거꾸로 돌려야 될 일이 없기 때문인데 왜냐면 어차피 분류 모델인 거고 하나는 군집합 모델인 거죠. 최종적으로 결과값에 저희 입력값이 필요가 없잖아요. 저 스케일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KN을 학습을 시키는 거는 이제 항상 그랬듯이 사이킨런에서 모델을 이제 클래스 생성하는 것처럼 정의를 했을 때 fit을 해야 되고 트랜스폼은 이제 그 스케일러용 그리고 fit predict 그래서 predict로 예측을 하는 이런 두 가지를 하죠. 이 경우에는 fit이랑 predict를 접수를 하면 될 건데 KNN을 학습시키는 거니까 KNN 좀 fit에다가 안에 변수를 넣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어떤 값을 넣어줘야 할까요? 적당히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예측도 KNN 점 predict로 예측을 해서 어큐러시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어큐러시는 맞은 개수 나누기 전체 개수고 여기서 맞은 개수라는 거는 지금 y predict가 y 테스트랑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어큐러시를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코드를 한번 해서 학습시키고 예측하고 그리고 이제 어큐러시를 계산하고 이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K는 좀 fit 지금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트레인과 Y 트레인을 넣어주고 학습을 시키고요. 시간이 걸릴 벌써 이름이 잘못했네. 트레인 테스트 핏을 하고 스케일러를 정을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끼리 핏을 해주고 프레딕트로 X 테스트를 넣어서 이것과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Y 프레딕트랑 Y 테스트가 같은 게 지금 같은 개수인 거고 이걸 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Y 테스트에서 쉐이프의 영이 전체 개수니까 이렇게 해서 크래시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똑같은 크래시 스코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KNN도 이제 결국에 적절한 K를 골라야 되는 건데 적절한 K를 고를 때 그러니까 K-민즈는 엘보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사실 KNN은 그렇지 않잖아요. KNN이라는 거는 결국에 분류하는 알고리즘이고 어큐러시가 최대가 되는 K를 고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적절한 K를 설정하기 위해서 어큐러시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어큐러시를 계산한 다음에 어큐러시가 최대가 될 때 모델을 가져오면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하는 게 이상해지겠죠. 그러면 그때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지금 어큐러시가 가장 높은 K를 가져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어큐러시를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테스트 데이터를 모르는 상태로 모델이 학습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연관을 줬으니까 이러면 안 되죠. 모델 학습에는 트레인 데이터와 연관을 줘야 되니까 이제 가장 어큐러시가 높은 걸 계산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이라는 데이터를 트레인에서 추가적으로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 트레인 테스트 프리즈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죠. 뭐 우선
트레인 테스트 프리즈 쓰는 거는 사실 트레인이랑 테스트를 쪼개는 거 말고도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 같이 그냥 데이터를 쪼개는 용도로 그냥 항상 사용할 수 있고, 어쨌든 트레인 데이터를 지금 더 쪼개서 진짜 트레인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렇게 두 개를 쪼갤 거니까 이렇게 쪼개주고, K를 바꿔가면서 어큐러시 구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이 코드에서 K는 아까 학습시키고 어큐러시 계산하는 거, 그리고 그에 따라 스코어를 더 저장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K에 따른 어큐러시를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큐러시가 지금 여기서 가장 높고 뭐죠 저쪽으로 이제 K에 대해 다 계산해 준 거고, 그래서 최고가 되는 K는 이제 스코어즈에서 최대값인 인덱스겠죠. 최대값인 인덱스니까, 근데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K는 1부터 시작했으니까 더하기를 해주고 최대의 K를 구해주면 27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구한 게 뭐냐, K가 27일 때 어큐러시 스코어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학습시킨 다음에 진짜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큐러시를 구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프리딕트를 해서 이번에는 테스트랑 프리딕트를 비교하는 걸로 하면은 이게 진짜 모델의 성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 있는 어큐러시는 이제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니까 모델 평가할 때는 이 데이터를 제외하고 평가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KN을 쓰고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걸 했고, K-means는 이제 분집화 방법인데 역시나 아까 말했듯이 얘도 정규화를 해줘야 돼요. 정규화를 하는 거는 아까 했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 K-means를 학습시킬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 뒤에 있는 거는 이건 우선 무시를 하고, N인it에 왜 오토를 넣었냐, 그냥 처음 클러스팅 할 때 그 지점들 있잖아요. 각 지점들에 대한 거를 그냥 적당히 잘 선택해 달라라는 거고, 이런 거 그냥 하나도 안 넣고 돌려도 돼요. N 클러스터스를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면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을 시킬 때는 모델 일단 fit을 쓰면 되고, fit을 쓸 때 역시나 인자로 x랑 일반적으로 x랑 y에 들어가는, 얘는 군집하니까 y가 없죠. 그럼 x를 그냥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습이 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다양한 변수를 가지게 되는데, 클러스터 센터즈 이제 군집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각 데이터의 군집 번호, 그리고 그 모델의 WCSS 이런 것들을 이 학습된 후에는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왜 쓰냐? 이걸 왜 쓰냐면 결국에 저희가 엘보 멘서드를 쓰기 위한 거죠. WCSS를 가져와서 엘보 멘서드를 써야 되니까. 사실 저희가 직접 WCSS를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했던 거와처럼 귀찮으니까 WCSS는 이너시아라는 파라미터로 바로바로 해주는 거고, 어쨌든 학습 결과를 이렇게 참조할 수 있고, 여기서 엘보 멘서드를 쓰려면 엘보 멘서드를 다 가져온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시각화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제 적당히 잘 꺾이는 부분을 잘 선택을 해서 그 지점에서 클러스 S를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당한 클러스터를 개수를 고르면서 K-민즈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팔꿈치 기법 여기 사실 지금 팔꿈치가 상당히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평가사는 실루엣 코에피션트라는 이제 함수인데, 얘는 군집 C 내 평균거리 A와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의 평균거리 B를 이용하여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군집 C 내의 평균거리와 가까운 다른 군집과의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과의 평균거리 B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라는 건 어떤 점이 이 그룹에 얼마나 잘 속해 있냐라는 거예요. 다른 군집과 되게 가까운 데에 있는데 내 군집과는 거리가 그거보다 많이 짧지 않으면, 예를 들어 두 그룹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을 때 한 그룹에서 여기가 되게 퍼져 있는데 막상 얘랑 딴 그룹에 있는 데가 되게 가까우면 이상하잖아요. 서로 비슷하고 가까운 애들끼리 군집화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얼마나 군집화가 잘 됐냐를 얘도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대충 복잡한 식을 통해서 그게 구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 딱히 알 필요는 없고 실러 스코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거를 사이킨런에서 K민즈에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실내 스코어를 계산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아지면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직선이 되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엘보 메소드처럼 저희가 여기서 꺾인다라는 걸 보기보다는 그냥 줄어드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성능을 평가할 수 있고요. K값을 바탕으로 군집화는 시각화를 하는 거는 이제 군집화는 여기 있는 K값 가지고 그냥 하면 되겠죠.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시각화를 어떻게 하냐, 군집화를 한 상태에서 시각화를 어떻게 하냐 하는 건데, 이렇게 해주면 돼요. x랑 y를 그냥 각 점들의 값을 넣어주고 라벨을 색깔로, 위에 분류 모델을 이제 이제 분류 모델을 처음 만들기 전에 이제 모델점 레이블즈라기보다는 y를 색깔로 했잖아요. y를 색깔로 넣었는데 왜냐면 분류 모델이었으니까. 여기도 역시 군집화해서 각각을 분류하는, 최종적으로는 그냥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색깔로 똑같이 넣어줬고 시각화를 했고, 그래서 지금 베스트 K가 둘인 거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그냥 실루 스코어가 높으면 더 잘 분류된 거고, 어쨌든 지금 두 그룹일 때가 가장 실루 스코어가 낮다고 하고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 이렇게 선으로 구분된 거 보이시죠? 예를 들어 이게 왜 다 선으로 구분이 돼 있냐면 결국에 두 점 중에 더 가까운 걸 고를 거잖아요. 두 센트로이드 중에 각각을 분류할 때. 그럼 얘 둘의 수직이등 분선의 어떤 쪽에 있는지에 따라 위치가 그 어떤 레이블이 정해지겠죠. 레이블이 정해지니까 결국에 수직이등 분선 따라서 이렇게 선이 생긴다라는 거고, 케인이가 마음에 안 들, 그래프 사실 마음에 안 들죠 사실. 거의 분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K로 해보면 이제 두 번째로 좋은 K가 5라고 하네요. 이 5라는 숫자에 대해서 역시나 이제 똑같이 군집화를 해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K민즈까지 해봤고, 이제 다른 두 가지 DB 스캔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내용은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군집해야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DB스캔이라는 방법 자체가 가까운 점들, 특정 점들로부터 가까운 점들을 이렇게 포함해 가면서 이제 분류를 하는 모델이죠. 역시나 딴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핏하고 프리딕트 해 가지고 클러스터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사용법은 완전히 똑같고 이제 얘는 이제 결정 트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그 처음에 한 개의 통으로 큰 그룹을 만들고 가장 적절히 분할하는 걸로 자르고 적절히 분할하는 걸로 자르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 두 개는 그냥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걸 떠올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면 아무래도 좀 성능 안 좋은 방법인 K-means보다는 좀 더 잘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DB스캔이나 뭐 요거 트리 가지고 하는 분류 트리 가지고 하는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